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60대 아줌마예요. 살면서 보증 잘못 썼다가 집도 한 채 날려보고 가게도 잃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사람한테 당한 배신은 그런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네요. 뭐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한테 당한 배신은 절대 다시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사위 때문에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살 뻔했던 가슴 철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이 동네에서만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월세도 겨우 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건물도 사고 나름 자리를 잡았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준비하느라 정신없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하니까 힘든 줄 모르고 살았어요. 덕분에 이걸로 우리 딸도 잘 키웠고요. 여보, 오늘 제육볶음 양 좀 늘려야겠어. 그 한 사장님이 어제 모자랐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그럼 돼지고기 3kg만 더 할까? 내가 금방 정육 좀 다녀올게. 내가 마누라 하나는 잘 뒀다니까. 손맛 좋은 마누라 덕에 떼돈 벌게 생겼네. 이런 소소한 대화 나누면서 반찬 만드는 게 저희 부부의 일상이었죠. 둘이 운영하려면 쉴 틈은 없지만 단골 손님들이 우리 반찬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다고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깻잎김치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이라 하루에 20통씩은 기본으로 나간답니다. 또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 나누는 게 제 낙이기도 해요. 아이 사장님, 오늘 깻잎김치 많이 있죠? 우리 남편이 이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럼요. 방금 담근 거 있으니까 이걸로 갖고 가요. 감자볶음은 서비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들이 우리 반찬 먹고 행복해하는 게 더 기뻤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딸애가 들어왔어요. 임신 7개월이 되니 불룩한 배를 안고 올라오느라 헉헉거리더라고요. 아이고 차 타고 오지 걸어왔어? 숨 좀 돌려. 왜 이렇게 헐떡이고 왔어? 아, 운동도 할 겸 천천히 왔는데 배 나온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아이고 우리 딸 잠깐만 도시락 싸줄게. 네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계란말이 남았어. 사실 딸아이 배를 보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3년 전에 시집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엄마가 된다니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딸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순하고 착했는지 몰라요. 공부도 곧잘 했고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다니다가 지금 사위 만나서 결혼했죠. 사위는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180이 넘고 잘생긴 외모에 싹싹하고 성격도 좋은 청년이었죠. 처음 만났을 땐 중소기업 팀장으로 있었죠. 부모님도 두 분 다 교직자시고 집안도 번듯했어요. 딸이 소개한다고 데려왔을 때 속으로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장모님, 아버님, 제가 효도 많이 할게요. 이제 채은이 저한테 맡겨주세요. 결혼식 날 그렇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한 약속을 결혼에서도 잘 지켰죠. 주말마다 집에 들렀다가도 안마해주고 무거운 거 있으면 대신 들어주고 명절 때는 큰 봉투도 챙겨주고요. 장모님, 이번 추석엔 저희가 차례 준비할게요. 장모님은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하면 되지. 안 돼요. 장모님이 항상 고생하시잖아요. 이번엔 제가 전 부치고 나물도 부칠게요. 명절 때 앞치마 두르고 전 부치는 사위 보면서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동네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 자네 사위 좀 빌려주게. 우리 집 보일러도 좀 봐달라고. 이런 것도 바로 고친다면서. 아이 못하는 게 없지. 정말 사위가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실감 나더라고요.
가게 일도 자주 도와줬어요. 무거운 재료 나르고 주말엔 배달도 도와주고요. 장모님, 제가 배달 다녀올게요. 주소 좀 주세요. 아니야, 자네가 왜 이런 일을.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이. 아이, 그냥 둬. 에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 배달 잘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위한테서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작년 겨울부터였던 것 같네요. 처음엔 그냥 제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가게 마감 시간에 사위가 불쑥 나타났어요. 평소엔 미리 전화하고 오는데 그날은 딸도 없는데 혼자서 왔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혼자 마감하기 힘드시죠? 아니야, 거의 다 끝났어. 집에 가서 쉬지. 반찬 가지러 왔어? 지나가는 길에 와봤어요. 제가 장부 정리할게요. 장모님은 주방 마무리하세요. 그때까지는 그저 고맙고 기특한 사위다 싶었죠. 근데 사위가 장부 정리하는 걸 도와주다가 매출 장부를 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장부를 이리저리 넘겨보더라고요. 장모님, 이게 하루 매출이에요? 와, 생각보다 장사가 정말 잘 되네요. 뭐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 올해에서 단골도 꽤 많고. 겸손하시긴. 이 정도면 웬만한 대기업 부장보다 많이 버시는 거예요. 하루에 200만 원씩 파시면 한 달이면 와, 연매출도 따지면 장난 아니네요. 그러더니 대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건물도 장모님 거죠? 이 정도면 시세가 상당할 텐데. 그건 갑자기 왜? 아니, 그냥요. 장모님이 생각보다 더 부자시구나 싶어서요. 그날 이후로 사위가 이상하게 조그만 반찬 가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료는 어디서 사는지,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까지 자꾸 캐묻듯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니 그땐 별 의심 없이 대답해줬어요. 장모님,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요? 아주머니 한 분 쓰시죠? 응, 그 점심때만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그럼 순이익이 꽤 되겠네요? 인건비도 안 들고. 처음엔 그냥 호기심인가 했는데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어요. 심지어 언젠가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장모님,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사업계획서 한번 짜볼까요? 무슨 프랜차이즈? 난 이대로가 좋아. 음식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싫고. 요즘 이렇게 잘 되는 집은 마케팅만 좀 해도 전국에서 팔릴 텐데. 아쉽네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남편과 제 건강을 극진히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이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그거야 동네 내과에서 가끔 받지. 그런 간단한 검진 말고요. 종합검진 같은 거요. 우리들 다 크게 안 좋은 데는 없어. 팔목 아프고 그런 거야 뭐 가게 쉬면 금방 낫고. 장모님, 특히 뇌 MRI 같은 거 찍어보셔야 해요. 요즘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받으세요. 암도 조기 발견되면 금방 치료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병원 명함을 꺼내더라고요. 여기 제 친척 동생이 과장으로 있는 병원이에요. 실력이 정말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글쎄, 우리가 굳이. 장모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돈 걱정은 마시고요. 꼭 다녀오세요. 우리 애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고 가셔야죠. 그 집요함이 이상했어요. 보통 한두 번 권하고 말 텐데 사위는 그 후로도 남편하고 저를 볼 때마다 병원 얘기를 꺼냈거든요. 남편은 사위가 우리 건강 걱정해 주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는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특히 병원을 너무 특정해서 권하는 게 마음에 제일 걸렸어요. 얼마 후 사위가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왔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에 리본까지 달린 거였죠.
이게 되게 좋은 건강 보조제예요. 비타민이랑 오메가3, 뇌 건강에 좋은 약들이에요. 제가 의사 친척 동생한테 물어서 성분 좋은 걸로 골랐어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이거 한 박스에 얼마야? 에이,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두 분 건강이 최고죠. 박스를 열어보니 약통이 여러 개 들어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영양제 같았는데 이름 모를 약이 너무 많아서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꼭 매일 드셔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제가 알람도 맞춰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알람까지 맞추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약 먹으라고 알람이 울리도록요. 앞으로 장인 장모님 약은 제가 다 책임지고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이 약들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약을 이렇게까지... 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아빠, 이 사람 정성이 대단해요. 이거 사느라 백화점 여러 군데 다녔대요. 꼭 드세요. 비싸게 주고 산 거라니까. 우리가 직접 모시지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분 좋게 받으세요. 사위 정성이 고마워서, 그리고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은 받아뒀죠. 그런데 뭔가 과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매일 전화해서 약 먹었냐고 확인하고 가끔 집에 들릴 때마다 약통까지 흔들어 보더군요. 장모님, 오늘 약은 드셨어요? 남은 거 보니까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그 아침 것만 먹고 점심은 깜빡했네. 안 돼요. 꼭 시간 맞춰 드셔야 한다니까요. 지금이라도 드세요. 한 번은 약 먹는 걸 깜빡했다고 했더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화를 내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 닫고 정리를 마쳤어요.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집에 갔고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동네 포차에 들렀죠. 제가 가끔 맥주 한 잔씩 하러 가는 곳이었지만 사장님이 인심도 좋고 안주도 맛있거든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오늘 혼자 오셨어요? 사장님은 들어가시고. 네, 오늘은 혼자 조용히 한잔 하려고요. 맥주 한 병이랑 우동 하나 줘요. 알겠습니다. 구석자리로 가세요. 조용해서 좋을 거예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따라 마시니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동 국물을 떠서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남자들 서너 명이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더라고요. 야, 오늘도 수고했다. 자, 한잔하자. 아, 역시 이런 날은 소주지. 오늘 우리 아침까지 달리는 거다. 젊은 사람들이 신나게 노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그중 한 사람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어요. 설마 하고 슬쩍 돌아봤더니 사위를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보니 정말 사위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넥타이도 풀어헤치고 친구들이랑 뭔가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려고 했어요. 사위도 친구들이랑 술 한잔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있다는 걸 알면 불편해할까 싶어서 조용히 한잔하고 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위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야, 나 요즘 진짜 대박이야. 곧 로또 하나 터질 것 같다. 두고 봐라. 너 주식 올랐냐? 무슨 일인데 그래? 너만 알지 말고 좀 같이 알자. 어딘가 모르게 들뜬 사위의 말에 친구들 모두 시선이 집중됐죠. 장인 장모 둘 다 곧 뒤질 예정이거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 사위 목소리가 맞는데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이 덜덜 떨렸어요. 숨소리조차 내기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귀를 기울였죠. 아니, 아무리 취해서 하는 말이라도 그런 말은 할 말이 아니잖아요. 뒤진다니 무슨 소리야? 어디 아프셔? 친구 중 하나가 물었어요. 아니, 병은 무슨...
너무 건강해서 100살도 더 살 양반들이야. 내가 아프게 만드는 거지. 뭐?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되냐? 아니, 그게 말이야. 이 약이 있는데 이게 한 달만 더 먹으면 슬슬 증상이 나타나.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무슨 약을 말하는 걸까? 설마 영양제 이야기인가 싶었죠. 미친놈. 너 농담 아니고 진짜로 하는 거야? 아니, 당연하지. 내 사촌 동생 의사 된 거 알지? 진단서는 이미 다 준비됐고. 와, 너 진짜 무서운 놈이다.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바보야. 향정신성 약물 조금만 타서 먹이면 진짜로 치매 증상 나타나. 기억력 감퇴, 혼란, 망상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은 더 쉽지?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조금씩, 나중엔 양을 늘려서 먹잖아? 그러다 나중에 병원 가서 검사하면 진짜 치매 초기 증상이랑 똑같이 나온다니까?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우와, 그래서 어쩌려고? 치매니까 다음은 요양원으로 가는 거지.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다 내 앞으로 돌리고.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지만 겨우 녹음 버튼을 눌렀죠. 괜히 취했단 소리를 들을 것 같아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야, 근데 네 장인 장모가 재산이 그렇게 많아? 가게 조그만 거 한다며. 많지. 야,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매출이 장난 아니더라고. 작은 기업이더라. 그리고 가게 하는 건물만 20억짜리야. 그리고 사는 집도 있고 현금도 꽤 있을걸? 20년 넘게 장사해서 모은 돈이 얼마겠어. 아우, 진짜 돈 안 쓰고 모을 줄만 알거든. 야, 그럼 운 좋으면 20억은 넘게 받겠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들이는 거지. 잘 되면 내가 술 많이 살게. 친구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들키면 어떡해? 이거 범죄 아니야? 들킬 리가 없다니까. 내 사촌 동생이 진단하는 건데. 그리고 치매는 워낙 흔한 병이라 의심도 잘 안 해. 나이 들면 다 걸리는 거잖아. 우리 와이프도 깜빡 넘어갈걸? 우와, 너 진짜 소름 돋는다. 얘가 이런 쪽으로 머리는 좋아. 뭐가 소름 돋아. 다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치매 환자는 요양원 가는 게 맞잖아. 거기서 잘 모시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가고 아침에 쉬게 해드리는 거지. 내 진짜 마음은 효도라고, 효도. 그 순간 또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근데 네 마누라는 알아? 자기 부모 그렇게 되는 거. 몰라. 임신 중이라 의심도 안 하더라. 걔도 약 주니까 영양제인 줄 알고 먹어. 눈앞이 캄캄했어요. 임신한 우리 딸한테도 약을 먹이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죠. 나중에 자기 부모 치매 걸렸다고 하면 충격받아서 그냥 내 말 따를 거야. 요양원 보내는 것도 동의하겠지. 간호하느라 애 키우기도 힘들다고 하면 되니까. 이 자식 계획하는 치밀하네. 3년 동안 준비했는데 내가 누구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3년 전부터라면 처음부터 우리 딸과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란 말인가요? 야, 효자 사위 코스프레 하느라 힘들었겠네. 힘들지. 매주 들르고 가게 봐주고 명절 때마다 큰돈 챙겨주지. 이제 곧 회수할 때야. 더는 못 듣겠더라고요. 전 근처 건물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자리를 떴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화장실에서 찬물을 끼얹었지만 정신이 들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대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사위가 날 치매로 만들려고 한다고? 녹음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포차를 나왔어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버텼죠.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사위 일행이 나오는 거예요. 야, 다음 주에 또 보자. 효자 사위 어떻게 되는지 한 수 배우게. 그래, 야, 잘 진행되면 연락해. 저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숨었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사위한테 들킬까봐 입을 틀어 막았어요. 사위는 비틀거리면서 몸도 못 가는 채 서 있더니 친구들과 헤어졌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사위를 보면서 저는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내 울 수도 없어 입을 꼭 다물고 흐느꼈죠. 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기지 않아서 꾸미길 바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르던 사위가, 가게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던 사위가 대체 전 누구를 알고 있었나 싶었어요. 어떻게 그 모든 걸 연기로 할 수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봤어요.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자는 남편이 너무나 안쓰럽게 보여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당장 깨워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얼마나 충격받을까 싶어서 섣불리 말하기엔 고민이 들었죠. 사위를 친아들처럼 아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딸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임신 7개월인 우리 딸. 딸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약을 먹고 있었다니.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나와버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혹시나 제 말에 충격받아서 임신한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 싶어 겨우 참았네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자고 거실에 나와 앉아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또 얼마나 멍청했는지 자책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녹음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딸한테 어떻게 말하지?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죠. 일단 절대 사위가 준 약을 먹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증거를 더 확보해 철저히 파헤치고 사위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날이 밝자마자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하고 힘을 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여보, 일어나요. 할 말 있어요. 빨리 일어나봐. 응? 무슨 일이야? 아직 4시도 안 됐는데. 아니, 당신 밤새운 거야?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해준 이야기를 처음엔 남편도 믿지 않았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당신도 좀 취했던 거 아니야? 아이, 잘못 들었겠지. 아이, 취하긴. 이것부터 들어봐.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녹음 파일을 들려줬더니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듣는 내내 입이 떡 벌어져서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야? 우리 상현이가 걔가 왜...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 박서방 목소리 맞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게 친아들처럼 굴던 녀석이...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을 살면서 남도 아니고 사위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서 그렇게 약을 먹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여보, 일단 침착해. 우리가 잘 대처해야 돼. 채연이랑 손주 생각도 해야 하고. 멋 모르고 화부터 냈다간 그런 놈한테 어떻게 당할지 몰라. 3년을 속인 놈이야. 우리 부부는 새벽까지 의논했어요. 너무 무섭고 분해서 당장 경찰에 신고할까도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곧 태어날 손주 생각도 해야 했고요. 일단 약은 먹는 척만 하자. 버리지 말고 모아둬.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좀 청해보자. 찾아보면 있을 거야. 맞아요. 우리끼리 한계가 있어. 그 당신 친구 있었잖아. 문득 떠오른 사람이 남편 친구 중에 병원 문제로 송사를 많이 다뤄본 사람이 있었어요.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의료 분쟁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급한 대로 그분에게 연락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기로 했어요. 형님, 형수님, 무슨 일로 급하게 보자고 하셨어요? 정수야, 이거 좀 들어봐줘.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해. 남편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정수 씨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다 듣고 나서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의사까지 연루됐다면 더 큰 문제고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이 녹음만으론 부족합니다. 실제로 약물을 분석하고 의사와의 관계도 입증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해야 해요. 지금 보니까 요양원까지 다 연결된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럼 뭐든 할 수 있어요. 막막해하는 우리를 위해 정수 씨가 계획을 짜줬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약은 절대 먹지 마시고 따로 보관하세요. 병원에 가더라도 절대 그 사람들이 주는 약 먹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대화를 지금부터 녹음하세요. 집안 곳곳에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형수님. 이건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희 부부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어요. 사위가 준 약은 먹는 척하면서 화분에 버리거나 따로 봉투에 모았죠. 그리고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며칠 후 예상대로 사위가 찾아왔어요. 장모님,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잘 먹고 있어. 신경 써서 사다 준 건데 잘 먹어야지. 근데 장모님, 요즘 좀 깜빡깜빡하신 거 없으세요? 저는 일부러 머뭇거렸어요. 글쎄, 뭐 가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보다 조금 더.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때 사위 눈이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 같았죠.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에이, 장모님, 그런 증상도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초기에 잡아야 해요. 남편도 연기에 동참했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요즘 자꾸 뭘 잊어버려. 아까도 안경을 어디 뒀는지 한참 찾았네. 아버님도요? 이거 정말 심각한데. 제가 말한 그 병원 꼭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위가 다시 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더 적극적이었죠. 제가 내일 당장 예약 잡아드릴게요. 미루면 안 돼요. 글쎄, 뭐 그렇게까지. 장모님, 이런 건 빠를수록 좋아요. 제 사촌 동생이 특별히 잘 봐줄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그 병원에 갔어요. 물론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겼어요. 병원은 겉보기엔 번듯했지만 왠지 음산한 기운이 돌았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형 소개로 오셨죠? 앉으세요. 사위의 사촌이라는 의사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형식적으로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네? 치매라고요? 네, 아직 초기라 다행이지만 방치하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어요.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처방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약들 꼭 드셔야 해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정말 치매가 맞나요? 저희가 그 정도로 이상한 증상은 없는데. 어르신들이 못 느끼시는 겁니다. 치매가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본인은 모르거든요. 병원을 나오자마자 사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가 치매 초기라네. 아이고,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아니, 그래도 초기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부터 약 잘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요즘 초기는 큰 문제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사위의 의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치매 초기 결과에 묘한 반가움이 보였거든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신호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말까지 꺼냈어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요양원도 미리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우리 당장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요양원이야.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아, 그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교회로 나가요. 맛집도 가고. 그렇게 주말이 돼서 딸이 집으로 왔어요. 엄마 아빠 오늘 근교로 맛집 투어 가요. 남편이 유명한 한정식 집 예약했대요. 갑자기 왜? 엄마 아빠랑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임신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이제 애 키우면 이럴 정신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요 빨리. 딸이 애교를 부리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경치 좋은 곳에서 정말로 근사한 식사를 했어요. 아유 정말 맛있네. 여기까지 와서 먹을만해.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위가 말했어요. 아 근데 여기서 10분만 더 가면 정말 좋은 시설 하나 있는데 보고 가실래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잠깐 구경만 하고 가요. 친구가 하도 좋다고 해서. 시설? 무슨 시설? 요양원이요. 제 아는 분이 운영하는 곳인데 시설이 정말 좋다고 해서요. 요양원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밥 먹고 왜 그런 데를? 아직 그럴 때 아니라니까. 가게 되면 우리가 알아보고 가도 돼. 벌써 알아볼 필요까지 있어? 아빠 그냥 구경만 해요. 어차피 나온 김에 언젠간 알아봐야 할 수도 있잖아요. 딸까지 거드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그러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요양원은 시내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외진 곳이었죠.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공기가 좋죠. 시설도 저희만한 데가 없어요. 다들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둘러보기만 하고 간다고 해도 서류를 자꾸 내밀더라고요. 일단 이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아니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러 온 건데요. 아니 그냥 상담 신청서예요. 나중에 오실 때를 위해서. 그럼 훨씬 간단해요. 남편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입소 동의서였던 거예요. 우리가 서명하면 그 즉시 입소 처리가 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던 거죠. 잠깐 정신을 놨다가 우리가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겠다는 공포가 들더라고요. 아니요, 이건 나중에 생각해보고요. 일단 시설만 둘러보고 갈게요. 아이 그럼 그러세요. 요양원을 둘러보는 내내 소름이 돋았어요. 겉으로는 깨끗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입소자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마치 감옥 같은 분위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위가 계속 요양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셨어요? 시설 진짜 괜찮죠? 웬만한 호텔보다 더 좋더라고요. 글쎄, 너무 멀어서. 멀어도 시설이 좋은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가까우면 공기도 오히려 안 좋아요. 장모님 정원 갖고 싶다고 옛날부터 그러셨잖아요. 거기 산책로가 정말 좋던데 보셨죠? 그날 저녁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내 안 좋았던 표정이 마음에 걸린 것 같았죠. 엄마, 오늘 요양원 간 것 때문에 기분 안 좋았지. 간 김에 둘러만 보자 싶어서. 그래, 나도 궁금했는데 요양원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았어. 늙은 게 서러운 거지. 엄마, 그이가 엄마 아빠 요즘 너무 깜빡깜빡한다고 걱정하던데. 딸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도 엄마, 실은 나도 무서워. 요양원 들렀다 오면서 나도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라.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들고. 속이 타들어갔어요. 당장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걱정 마. 우린 아직 문제 없어.
너 몸조리나 잘해.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응? 내일 반찬 가지러 저녁쯤 와.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해둘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둘 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여보, 이제 그만 다 말하고 끝내자. 저놈 하는 짓 더는 못 참겠어. 조금만 더 참아. 증거가 아직 부족해. 그런데 며칠 후 동네 인터넷 카페에 우리 가게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정이 가득한 반찬, 위생 상태 최악,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한 것도 공유합니다. 반찬에 머리카락 들어있는 것도 봤어요. 이런 집은 신고해야 합니다. 주인 아줌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던데 음식 제대로 만드는지 의심스러워요. 순식간에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어요. 분명히 조작된 것들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를 믿는 것 같았어요. 물어뜯기 좋은 이야기가 나타난 것 같았죠. 헐, 여기서 반찬 샀는데 10년째 단골인데 당장 불매해야겠네요. 정신 나간 사람이 만든 음식이라니 소름. 가게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오래된 단골들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고요. 사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 올라왔던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이 반찬들 임신한 우리 딸한테도 먹으라고 주는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그때부터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하루아침에 소문난 가게가 동네 기피 대상이 됐죠. 그때 사위가 나타났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요. 장모님도 이미 보셨어요? 정말 큰일이네요. 아무도 안 오는 것 같네요. 대체 누가 이런 거짓말을... 요즘 장모님이 정신이 좀 없으신 것 같던데 혹시 진짜로 실수하신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사위 표정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것도 다 사위가 꾸민 짓 중 하나라는 걸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가게 운영하시는 건 장모님한테도 스트레스고 손님들한테도 미안한 일 아닐까요?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일단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닫으면 인정하는 꼴이지. 장모님, 현실을 인정하셔야 해요. 솔직히 치매 진단도 받으셨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가만두겠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폭발했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치매라고? 정신 나가서 잘못 만들었단 거야?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도 두 분이 걱정돼서.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살면서 순한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사위가 가고 난 후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여보, 나 더는 못 참겠어. 저놈을 그냥... 정신 차려요. 우리가 흥분하면 저놈 수작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수세적으로 당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가자고요. 다음 날 답답한 마음에 정수 씨와 다시 만났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좋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함정을 파려고요. 녀석이 우리를 치매로 만들려고 하니 우리가 치매인 척하는 거예요. 계획은 이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것처럼 행동해서 사위가 방심하도록 만들고 그 순간을 포착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죠. 그럼 사위놈의 진짜 얼굴이 잘 드러날 것 같았죠. 그래서 사위가 올 때 가게에서 일부러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진짜 손님들한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에 사위가 불쑥 나타났어요. 저는 막 콩나물 무침을 한가득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말했죠.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콩나물 무침을 아직 안 만들었구나. 장모님, 방금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사위가 조리대 위에 콩나물 무침을 가리켰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걸 쳐다봤죠. 어? 이게 언제... 내가 만들었나? 장모님이 방금 만드셨잖아요. 제가 들어올 때 양념 버무리고 계셨는데. 저는 일부러 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아니야, 이건 어제 만든 거야. 오늘 거 새로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멀쩡한 콩나물 무침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어요. 사위가 급히 막았죠. 아이, 장모님, 이거 방금 만든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아니야, 이건 어제 거라니까. 이미 상한 거야. 냄새 나잖아. 무슨 냄새요? 전혀 안 나는데. 사위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드디어 원하는 대로 됐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 연기했어요. 아, 맞다. 김 사장님 깍두기 주문하셨는데 어디다 적어놨더라? 메모장을 뒤적거리는 척하다 일부러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김 사장님이 깍두기를... 아니, 뭐였지? 아, 맞다. 김 사장님 깍두기. 장모님, 방금 그 말씀 하셨어요. 사위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아마 갈수록 심해지는 듯한 증상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 같았죠.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한쪽 눈을 살짝 감아 신호를 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여보, 오늘 무청 사왔어? 무청? 언제 사오라고 했어? 아침에 무청 사오라고 했잖아. 김장한다고. 아유, 설마 당신 또 잊어버린 거야? 아, 요즘 당신이나 나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재료도 맨날 까먹고 못 사오고 말이야. 남편도 혼란스러워하는 연기를 했어요. 우리 둘을 보더니 사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요즘 이런 일 자주 있으세요? 이런 일이 뭔데?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같은 말 반복하고 단어 같은 것도 생각 안 나고. 저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뭐가 헷갈려? 난 멀쩡해. 너야말로 왜 자꾸 이상한 소리라는 거야? 장모님,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병원 꼭 가보셔야 한다니까요. 병원은 무슨... 난 아무 문제 없다니까. 늙으면 다 그래. 멋쩍게 사위가 가게를 나가고 난 뒤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때? 나 잘했어? 완벽했어. 저는 완전히 믿는 눈치더라. 며칠 후 예상대로 사위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서류를 잔뜩 들고 왔더라고요. 장모님, 아버님,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예요. 더 미룰 수가 없어요. 무슨 결단? 요양원에 가시는 거예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채은이하고도 상의해봤는데 아무래도 더 심해지기 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엔 제가 이런 문제를 상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고요. 서류를 보니 요양원 입소 동의서, 재산관리 위임장, 후견인 지정 신청서, 별의별 서류가 다 있었어요.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며 준비를 철저히 했겠어요. 그리고 이건 가게와 건물을 처분하는 동의서예요. 어차피 이제 운영 못 하시잖아요. 뭐? 가게까지 팔라고? 장모님이 요양원 가시면 비용도 들고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는 게 좋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 소문 때문에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이참에 정리하세요. 남편이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이게 뭐라고? 내가 왜 여기 서명해야 해? 아버님, 아까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사위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계획대로였죠. 그러더니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이, 답답하네. 잠시만요. 채은아, 네가 좀 와서 설득해. 그때 딸이 들어왔어요. 배가 불러서 걷기도 힘들어 보였는데 얼굴은 초췌했어요. 엄마, 아빠, 잠깐이라도 요양원에 가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은아, 너까지 왜 이래? 엄마, 이 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반찬 몇 번이나 다시 만들었다면서. 딸은 우리 상태를 심각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사위가 얼마나 세뇌를 시켰을까요? 엄마 제발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엄마 아빠를 위한 거예요. 딸이 우는 걸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죠. 알았어. 근데 이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줘. 사위가 득이양양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핸드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죠. 테이블 밑에서 조용히. 이 서류는 어르신들의 모든 재산을 채은이가 잘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서류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고요. 이건 가게와 건물 매매를 위임하는 서류고요. 하나하나 설명하는 걸 다 녹화했어요. 특히 사위가 한 말 중에 우리가 판단 능력이 없으니 자기가 대신 결정하겠다는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었죠. 근데 내가 서명하면 정말 이대로 요양원 가는 거야? 네, 그럼요. 내일이라도 모시고 갈게요. 제가 특별히 제일 좋은 방으로 예약해뒀어요. 그때 남편이 서류를 집어던지는 연기를 했어요. 일부러 크게 소란을 피운 거죠. 야, 나는 요양원 안 가! 내 집에서 살 거야! 그런데 가기 싫어! 그 사이를 틈타 제가 사위 가방 안에 서류를 살펴봐야 했거든요. 정신 나간 놈들! 우리를 요양원에 가두려고 해! 아버님 진정하세요.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 그만해요. 그 와중에 저는 사위 가방을 슬쩍 봤어요. 서류 사이에 끼워진 종이 하나를 발견했죠. 치매 진단 및 후견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재빨리 사진을 찍었죠. 사위가 우릴 한심하게 보더니 딸을 데리고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안 되겠네요. 내일 다시 올게요. 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 가면 끝이야. 서류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다 찍혔지? 완벽하게. 이제 저놈 끝장이야. 두고 보자. 그날 밤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동영상, 사진, 약물, 그리고 가짜 진단서와 위조된 서류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매 연기까지 해가며 한 달 넘게 모으고 모은 증거니까요. 그리고 정수 씨도 보더니 이만하면 됐다고 했죠.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 가자. 이만하면 된 것 같아. 그 전에 채은이한테 먼저 알려야 하지 않을까? 안 돼. 충격받아서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일단 놈부터 잡고 나서 설명하자. 새벽 5시 저희 부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전날 밤 짐을 다 싸두고 증거물들을 가방에 넣어뒀죠. 그런데 대문을 나서는 순간 골목 어귀에 사위차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놈이 벌써 와 있네. 이 아침부터 잡아갈 생각인 거야? 여보, 뒷문으로 가자, 조용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들킬까봐 신발도 들고 맨발로 뒷골목을 빠져나갔죠. 큰 길에 나와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를 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사위가 들이닥쳤어요. 장모님, 아버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헐떡이며 사위놈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집에도 가게에도 없는 걸 발견하고 여기저기 찾다가 온 모양이었어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제가 모시고 병원 갈게요. 여긴 올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장모님,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상태예요. 제가 보호자로서. 그때 담당 형사님이 나왔어요. 사위분 맞죠? 조사받으실 게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사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이내 여유를 찾으려 했죠. 이게 무슨 오해인가 본데요. 전 그저 장인 장모님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세한 건 조사실에서 이야기하시죠. 사위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섬뜩했죠. 잠시 후 딸이 도착했어요. 헐떡이며 뛰어온 딸은
배가 불러서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나가더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게 정말 남편 목소리라고?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네가 충격받을까봐.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뭔가 착각하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알잖아요. 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조사실로 뛰어가려 했어요. 이거 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겨우 딸을 붙잡고 진정시켰어요. 그때 형사님이 나왔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딸은 계속 울면서 남편을 변호했어요. 엄마가 오해한 거예요. 술 마시고 아무 말이나 한 걸 가지고. 채은아, 이것 봐. 네가 먹던 약이고 성분 분석 결과야.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임산부가 절대 먹어선 안 되는 향정신성 약물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죠. 그걸 보더니 딸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게 그 사람이 준 영양제잖아. 그놈이 너랑 손주까지 해치료했어. 이제 너도 제대로 알아야지 어떤 놈인지. 그 순간 딸이 배를 움켜잡고 고통을 호소했어요. 아파. 괜찮아?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죠.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근에 이상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있네요. 태아한테도 영향이 갔을 수 있어요. 그럼 아기가 잘못될 위험이 있나요? 다행히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딸이 의사 말을 듣고 나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내가 바보였어. 남편만 믿고 엄마 아빠를 의심하고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위가 계속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직접 대질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죠. 유리창 너머로 사위가 보였어요. 이틀 만에 많이 초췌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를 보자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절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고 뭐하는 건데요? 뭐라고?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건강 걱정한 게 죄예요? 효도하려고 한 게 죄냐고요? 형사들이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 가짜 약물, 위조된 진단서. 남편과 제가 딸과 손주 목숨까지 걸고 모은 증거들이었죠. 사위가 그걸 보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이건 다 조작된 거예요. 저 정신 나간 장인 장모가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요? 난 그냥 치매 걸린 어르신들을 도우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치매? 누가 치매래? 그건 다 너를 속이려고 한 연기였어. 순간 사위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네 정체를 알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금방 반찬 만들고도 기억 못하는 척, 금방 한 말도 잊어버린 척. 넌 그런 것도 구별 못하고 속아 넘어간 거야.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쉽게 당할 사람으로 보여? 사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아씨, 걸렸네. 재수없게. 드디어 그놈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증거? 그까진 녹음 파일이 뭐가 대수야. 술 마시고 농담한 거라고 하면 그만이지. 야, 그건 제 사촌동생이 실수한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잘못 처방한 거라고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하다고요. 억울해? 비려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채은이는 제 편이에요. 제 말만 믿죠. 부모보다 남편이 먼저인 게 부부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폭발했어요. 이 나쁜 놈! 어떻게 우리 딸까지 건드려! 임신까지 한 애한테! 딸? 하, 그 멍청한 걸 딸이라고.
임신했으면서 아무 약이나 주는 대로 먹고 채연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부모님 치매 걸렸다고 믿고 요양원 보내는 것도 다 동의했고요. 그런데도 딸이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우리 딸은 너한테 속은 거야! 넌 처음부터 우리 돈만 노리고. 돈? 맞아요.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줬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잖아요. 20년 동안 반찬 팔아서 모은 돈이 뭐가 그리 자랑스러워요? 그 더러운 돈 움켜쥐고 살면서 차라리 제가 가져가는 게 낫죠. 어차피 곧 죽을 노인네들이 욕심만 많아서. 뭐라고? 그때 사위가 절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장모님, 조용히 돈이나 주고 시골에 처박혀 사세요. 감히 저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나중에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딸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 안 해봤어요? 닥쳐! 그 입 안 닫아? 애 아빠가 감옥 가면 그 애는 앞으로 어떻게 크겠어요? 평생 범죄자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 텐데 그런 걸 원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비열하게 딸과 손주까지 들먹이는 사위. 정말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재산 절반만 주면 이혼하고 끝낼게요. 채연이랑 여러분한테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너 같은 놈한테 우리가 애쓰고 번 돈 한 푼도 못 준다. 그래요? 그럼 재판에서 다시 보죠. 난 무죄로 나올 자신 있으니까. 그래, 난 너 콩밥 먹일 자신 있으니까 해보자. 뻔뻔한 사위는 형사님이 데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 봐요. 당신 딸 인생까지 망치는 거야. 조사실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을 3년 동안 사위라고 믿고 살았다니 더 끔찍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난 뒤 경찰이 사위와 그 일당을 체포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병원 압수수색에서 가짜 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견했고 요양원과 관계도 드러났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사위는 구속됐어요. 사위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사기, 위조, 약물 오남용, 존속상해 미수 등으로 15년이 선고됐어요. 공범인 가짜 의사는 징역 10년에 의사 면허 영구 취소를 다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죄 나올 거라 큰소리 치더니 꼴 좋다 싶었습니다. 딸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양육권은 딸이 가져왔고 위자료도 받았죠. 사위 재산을 조사해보니 빚만 3억이 넘었어요. 주식으로 장난친 돈 때문에 우리 재산을 노린 이유가 분명했죠.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딸이 무사히 출산했어요. 너무나 건강한 아들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아이 얼굴 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놈을 닮았을까 봐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 딸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처음 안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우리 아기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나중에 아빠가. 아니야, 사랑받으며 잘할 거야. 우리가 있잖아. 지금 딸과 손주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 손주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죠. 요즘 손주가 걸음마를 시작해서 비틀비틀하면서 걸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가끔 딸이 미안해하며 그 일을 꺼낼 때가 있어요. 엄마, 내가 그 사람 진짜 모습을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지나간 일 후회해도 소용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그리고 미래지. 다행히 가게도 다시 정상을 되찾았어요. 사위가 벌인 짓이라는 진실이 밝혀지자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 줬죠. 아이고 사장님,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인데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 뒤로 사위 면회 요청이 몇 번 왔었어요. 반성한다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애 얼굴이 보고 싶다는데 거절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대신 손주가 어느 정도 크면 모든 진실을 다 말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장사하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웃을 수 있는 모든 순간에 참 감사한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통해 가족과 보내는 순간도 소중히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